그다음 그 경제 정책 전반으로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위원님. 대표님 아까 그 모두 발언에서도 경제 재건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현 정부의 그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경제 파탄의 주범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오셨습니다. 만약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신다면 입법 권한을 통해서 소주성 정책의 변경을 추진하시겠습니까? 소주성은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자유시장 경제에 반하는 것입니다. 자유시장 경제가 억지돼 가지고는 경제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소주성 반드시 바꾸고 시장이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걸 막고 있는 최저임금, 또 과도한 근로시간 규제 이런 것들은 확 풀어야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거 분명합니다. 그 대표님이 그 소주성 정책에 대안으로 작년에 이른바 민부론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그 민부론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민부론이 통합당 정책으로 여전히 유효한 겁니까? 민부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를 살리는 대책을 집대성하는 겁니다. 책 이름을 민부론이라고 했지만 경제 살리는 정책들을 집대성한 겁니다. 그 중에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정권이 민부론에 있는 경제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채택해서 시행한다면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 소리가 최근에 잘 안 들린다. 우리가 뭐 그걸 계속 홍보하고 얘기를 하면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이 정부 들어와서 워낙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알려드리고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부분은 집행을 한 것뿐입니다. 그건 여전히 살아있고 또 지금도 뭐 우리 여러분들도 그 민부론 하나 구해서 보시면 아주 간략하게 집약적으로 좋은 내용들을 담아놨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네. 오늘 기조연설에서 규제 혁신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규제 혁신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4차 산업시대에 걸맞게 바꿔내야 한다. 신산업 육성을 통해서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하셨는데 그동안 늘 해오셨고 그 말씀해오신 대목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국회에서 타다금지법이 통과됐죠. 그로 인해서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신산업 부분의 대표적인 선도기업 하나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 입법 활동은 그 미래통합당이 별다른 이견 없이 여당의 안에 동의를 해준 셈인데 그동안 말씀하신 것과 좀 모순이 되는 행동 아니었습니까? 지난 정권의 핵심적인 아젠다 중에 하나가 규제 혁신이었습니다. 규제가 많다고 해서 이제 국민들이 건의를 하십니다. 그러면 정부가 그걸 심사를 해서 풀어주죠. 그 규제를 풀어드린 비율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 정권 초기에는 8%였습니다. 그러니까 100건이 들어오면 그중 8건 정도가 풀어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규제 혁신을 큰 개혁 과제로 잡고 추진한 이후에 규제가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8%가 10%가 되고 20% 되고 30%가 되고 나중에는 40%까지 풀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60%는 왜 못 푸냐? 이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도저히 풀 수 없는 이런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40%밖에 못 풀고 60%가 남아있는 것이죠. 지금 타다 문제에 관해서도 이게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절충하면서 해결책을 찾고 있던 것인데 기본적으로 저희 당의 입장은 규제를 풀어야 된다. 다만 이제 과거에 이제 진행되어 오던 이런 산업 영역 여기에서는 좀 신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될 부분은 신산업 영역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신산업 영역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규제가 정말 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신산업 영역에서는 과감하게 풀고 또 전통 산업 영역에서는 이제 체계적이고 좀 단계적으로 풀어가는 이런 양방향 규제 개혁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다가 어떤 국민 안전과의 모순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많은 그 택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의 또 근로 조건이나 또 환경 이런 것도 보장을 해줘야 되고 또 타다라고 하는 신기술을 활용한 대중 교통수단도 또 이제 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괴리가 있는 겁니다. 그 괴리가 사실은 뭐 생존과 관련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아직 사회에서 합의가 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늘 챙겨서 앞으로 최선의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아까 과반 이상의 그 승리를 목표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하실 일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정부에서 그 주요 정책으로 쓰고 있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꿀 수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 중단된 그 원전들이 있는데요. 재개 가능성 같은 것도 고려하고 계십니까? 탈원전은 반경제 정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자원이 있습니까? 석유가 한 방울 나옵니까? 가스가 있습니까? 자원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이제 뭐 수력 발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지탱을 하는데 지금 우리 산업 규모에 비추어서 그런 전기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원전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원전은 싼 값에 양질의 전기도 뭐 질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싼 값에 양질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원전입니다. 그 원전의 큰 맹점 중에 하나, 큰 우려 중에 하나는 혹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제일 큰 문제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원전의 안전성에 관해서 굉장히 심도 깊은 이런 연구들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다. 과거에 3번의 원전 사고가 있었는데 그 원전 사고의 하나는 일본에서 생겼던 것은 원전 사고가 아니라 쓰나미 사고였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순수한 원전 사고 두 가지인데 미국에서 하나 또 구소련에서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구소련은 우리가 전혀 체계가 다르고 미국의 것인지 우리 유사하지만 70년대의 사고였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과학적인 방어 체제가 만들어졌고 우리 거는 안전합니다. 안전하다고 저는 장담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전이 우리의 큰 하나의 경제 성장의 원천인데 그걸 막아놓고 있다.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전성을 더 확보하고 도모하기 위한 이런 노력과 병행해서 원전이 활성화돼서 이렇게 국민들의 생활의 편의를 지켜야 되고 이것이 또 우리 국민들이 뭐 전기를 쓰는 것 외에도 얼마나 많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외국에서는 우리 원전 도입하겠다고 난리인데 우리는 우리 원전 없애겠다고 하니까 정말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 이념적인 어떤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것으로 호도할 일이 아니라 원전을 풀고 또 원전이 우리 경제 성장의 모멘텀이 되게 만들고 원전에 종사한 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갈 길이 없어요. 정말 아주 참담한 상황인데 다 길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이거 외에도 경제 살릴 수 있는 이런 정책들 막혀 있는 거 많습니다. 정말 풀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성근 의원 4분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질문 이어주시죠. 뭐 사람들의 많은 경제적인 관심사 중에 하나가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미래통합당이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 왔는데 그러면 황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대안은 뭔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알겠습니다. 거의도 저는 시장 경제의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많은 좋은 주택을 원하시는데 그걸 규제하면 저절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파트 많이 지으면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 정부 들어서 벌써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만들어냈는데 대책을 만들어낼 때마다 계속 결과적으로 보면 집값이 오르는 겁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럼 빨리 고쳐야 되죠. 저는 기본적인 방향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좋은 주택들을 많이 공급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이 조정이 되겠죠.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잠정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부동산 투기가 일어난다. 뭐 이런 걱정도 되죠. 근데 그런 것을 막는 것이 정부의 책임입니다. 역할입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감당할 생각을 해야지 아예 그냥 집을 못 짓게 해버리면 집 없는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한 1주택을 갖고 있는 그런 가구들조차도 지금 그 주택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시죠. 그래서 저는 정부가 적절한 곳, 뭐 어떤 나라는 그 열차 위에다가 좋은 아파트를 지어서 거기에 이제 그것도 활용을 한다고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부지가 없으면 뭐 그런 방법도 있는 것이죠. 또 불필요한 규제들 풀어서 더 많은 좋은 주택을 공급하면 주택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 근본 방향은 시장 경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난 몇 년을 보면 실제로 정부 정책이 이렇게 추진될 수밖에 없었던 게 가령 재건축 문제 같은 경우도 재건축 때문에 오히려 일정 정도 연한이 된 집들을 빨리 허물고 그거 재건축에 대한 기대 때문에 집값이 오르해서 정부가 그런 대책을 내놓은 걸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더 투기를 부추기지 않을까요? 특히 강남이나 서울같이 제한된 곳에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엄청나게 많은 집이 공급되면 저절로 집값 떨어집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방향성을 좀 분명하게 잡고 해야 되지. 필요로는 우리 국민들은 많은 집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묶어놓고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정부는 뭐 신도시도 주변에 계속 짓고 그러고 있는데 뭐 가능한 가용 자원을 다 동원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이외에 다른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그런 집을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하지 않는 지역에다가 집을 많이 지어봐야 그건 뭐 공가가 빈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국민들과 충분하게 더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어떤 부동산 정책을 원하는가 이걸 충분히 잘 검토해서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을 많이 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9번 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그런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으로 뱅뱅 도는 것 같아서 요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요.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부분이 그 대표님 잠원동 아파트인데요. 그 잠원동 아파트 파셨습니까? 보유하고 계십니까? 내놨습니다. 왜 안 나가고 있습니까? 꽤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쉽지 않습니다. 그럼 그 파시겠다는 의지는 분명하신 건가요? 내놨습니다. 네, 시간이 부족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플로어에서 많은 질문들을 해 오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은 제가 걸러내고 단문단답으로 여쭤보고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으로 변경한 것 장명실패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저희는 국민들의 뜻과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미래통합당으로 바꾼 것도 그런 일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세훈 나경원 선거운동 현장에서 친북단체 조직적인 선거 방해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있다. 구체적인 선거 방해로 보십니까? 선거 방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한두 군데서 일회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이제 동시다발로 생긴 것은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사를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고발이라는 법적 조치도 취하실 계획이십니까?
당사자들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필요하다면 당에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N번방 사건이라고 해서 조수빈 신상 공개도 됐고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범죄 행각에 많은 충격이 있고 대통령, 법무부 다 나서서 좀 대책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첫 번째는 처벌 수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처벌 수위는 객관적인 그런 수위가 있고 또 국민들의 뜻에 따른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들이 분노하게 한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또 가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가중치들을 활용해서 엄정하고 또 철저하게 조사하고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이신데 현재 현 법무부가 가입한 회원도 처벌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가능한 얘기라고 보십니까? 법률적으로는 구성이 전혀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범의 개념에 관해서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일반 성범죄와 이런 신종 디지털 성범죄는 처벌 수위와 강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게 법률가로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큰 틀에 있어서는 범죄에 대한 가벌성과 또 그 처벌의 범위는 국민들에게 미리 공주돼서 알려지는 이런 틀이 필요합니다. 그 범위 안에서 중환죄 또 경환죄에 대한 양형을 정하게 될 텐데 만약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법률이 미비하다 그러면 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 법 개정 자체가 국민들의 뜻이죠. 국민들의 뜻에 맞던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현행 법안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법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할 사건이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N번방 처벌과 관련해서 하신 답변이 성인지 감수성과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현직 기자이신 것 같은데 너무 원론적 답변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기존의 차원으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의견인데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범죄 수사 부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컴퓨터 범죄 수사 부장을 했었고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어제도 제가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당에서 총력 대응을 해서 연방 사건의 그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관훈클럽 초청 황교안 통합당 대표 토론회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00분 넘는 시간 동안에 껄끄러운 질문 답변해 주신 황교안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마지막 토론 소감 1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통해서 진솔하고 또 저 나름대로는 후련한 이런 토론을 할 수 있어서 모처럼 좀 마음이 풀리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주의 정치에서 토론은 가장 중요한 과정인데 정작 우리 정치에서 토론을 가질 기회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 토론을 하면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옳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정치에 발을 딛기로 결심했을 때 그 뜨거웠던 열정을 다시 돌이켜 보게 됩니다.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마치고 다시 평범함 속으로 돌아갔을 때는 참으로 편안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걷잡을 수 없이 기울어가고 또 국민의 절규가 여기저기서 들릴 때 저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 해답으로 찾은 것이 정치였습니다. 당을 이끌고 반드시 총선을 이겨야 한다는 일념으로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저희의 그 초심과 결심에 이제 답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총선 승리 그리고 국민 승리라고 하는 답을 드려야 합니다. 앞으로 더 겸손한 자세로 국민과 언론인들의 지적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원칙과 포용의 정치를 약속드립니다. 저는 이제 다시 종로로 갑니다. 그곳의 골목과 시장에서 만나는 분들이 저에게 가장 확실한 버팀목입니다. 좀 더 잘해달라. 제발 좀 바꿔달라. 그 말씀들이 모두 저에게 비타민과도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이 무능 정권을 반드시 꾸짖어 주시고 위기 극복의 선택으로 나라를 일으켜 주십시오. 저와 미래통합당은 국민과 함께 문재인 정권 심판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우리가 꿈꾸던 그런 자랑스러운 나라로 되살려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은 마치고 코로나 사태 국민 수칙에 따라서 악수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훈클럽 감사패를 드리는 순서로 감사의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전달은 박정훈 관훈클럽 총무님께서 해주시겠고 감사패 문구는 이재우 사무국장님께서 대독하겠습니다. 대표님 일어나셔서 앞에 나가시고 저희 관훈클럽 총무가 전달하는 감사패를 드리는 순서입니다. 유일하게 허용되는 박수 시간이니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예, 제가 기념표 문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관훈클럽은 황 대표를 모시고 유익한 대화와 품격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함께한 소중한 이 자리는 63년을 이어온 관훈클럽의 전통과 더불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2020년 3월 25일 관훈클럽 총무 박정훈. 감사합니다. 자,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